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7월 17일 재헌절인데요. 정말 재헌절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회 아직 원구성도 안 됐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국회를 두고 정말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알 수가 없네요. 더군다나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손을 놓고 있고, 그 손을 놓고 있게 된 결정적 원인은요, 이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적 그런 정치를 탈을 아직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 정치 기반, 그야말로 협치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는데, 경제적인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이 독선적 의회 운영을 중단하라, 이러한 이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침 7월 16일 날 말이죠, 바로 어제죠, 이석기를 갖다가 사면 복권하라라는 이 시위가 서울역에서부터요 삼각지까지 이어졌어요. 거의 뭐 한 2km 정도 되는데 1.8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는 바람에요, 이 교통 혼잡도 있었고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석기 같은 사람을 사면 복권하는 얘기,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 있으면 이거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북한의 실체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석기가 이 당시 그야말로 아로 사업을 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위중한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석기가 속해 있던 통진당은요, 우리 헌법에 의해서 분명하게 해산된 정당입니다. 그만큼 우리 헌법적 가치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러면서 이 북한 김정은의 대남 적화 사업에 동조하는 세력이에요. 이러한 세력들이 무려 3,000명이나 나와가지고 1.8km를 행진했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러한 이 좌파들이 준동하는 것은 꼭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또 상당히 좀 특이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는데요, 매우 이색적인 것은 주한 미국 대사가 이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대 주한 미국 대사들이요, 이 퀴어 축제에 참가를 한 적은 있지만은 대중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요, 이번 주에 막 도착했는데 이번 행사에는 꼭 참여하고 싶었다. 그 이유는 혐오를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의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도 두고 갈 수 없다면서 인권을 위해 계속해서 싸우겠다라고 밝혔고요. 오늘 미국 대사 이외에도 13개국을 대표해서 대사와 관계자들이 연단에 올라와서 가벼운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필립 터너 뉴질랜드 대사인데요, 이거는 동성애 부부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터너 대사는요, 모든 사람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해서 자유롭고 자긍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러한 또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한미 대사관에서는요, 미 대법원이 2015년도부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바 있는데, 그때부터 퀴어 문화 축제에 참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퀴어 축제도 열렸지만은요, 서울광장의 맞은편인 대한문과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기독교하고 보수단체들이 이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대 집회들은 한 15,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광장에서 축제 개최를 위한 오세훈 시장을 규탄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구호를 외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금년도는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한 2년간 열리지 않다가 3년 만에 열렸어요. 그래서 올해 슬로건은 살자, 함께하자,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오늘 축제에서 류호정이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요, 이 노동자도 성소수자도 차별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꿈꾼다, 이러한 트위터에 글을 올렸고요, 여러 개의 사진을 올렸는데, 오늘 올린 사진을 보면요, 찢어진 청바지에 민소매 조끼를 입고, 또 노란색 작업물을 썼고, 목에는 수건을 두르고, 얼굴에는 수염도 걸어 넣습니다. 그러면서 투쟁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다, 그런 입장에서, 염원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평범한 아저씨가 오늘 되어봤다. 그래도 일터에도 키워들이 있고 직장에도 성소수자들은 있다면서 그들과 연대하는 유호장의 콘셉트는 노동자다.
그러면서 나는 퀴어 친화적인 직장을 원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라는 문구를 든 사진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자, 복잡하네요. 류호정 이 의원이 올린 트위터 사진을 보면요, 아주 뭐 복잡합니다. 예. 자, 저는 기본적으로 이 동성연애자들의 동성연애자들의 이런 권리에 관해서 일면 뭐라 그럴까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고, 이 국제적 추세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지하지만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좀 시기가 상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다 더 많은 이 국민들과의 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퀴어 축제 찬성론은 이 심각한 우리 사회적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중요한 메인 뉴스 중에 하나는요, 유승민 전 의원이요,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했어요. 최근에만 해도 이준석 징계와 관련해서 이건 뭐 조폭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까지 혹평을 내놨는데요, 며칠 사이에 유승민 의원의 이런 이준석과 관련된 시각이 싹 다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기를, 이준석의 성상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진실이라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을 오늘 냈어요. 바로 오늘 부산에서 말이죠, 야수의 본능으로 부딪혀라, 이런 북 콘서트가 열렸어요. 이미 이 북 콘서트는 서울에서도 한번 열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준석 이 사실이라면, 이게 진실이라면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면서요, 이준석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당의 과거에 도로새누리당,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면 당이 망한다. 그러면서 과거 보수는 헌법 가치를 정치적으로 편식하면서 악용해 왔다, 이렇게 밝히고요. 지금 현재 당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기본과 원칙, 상식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즉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나 지지를 잃었던 이유를 완전히 제거하고 진짜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요. 지금 세계적인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들 지금 다 정부 대통령실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가지고서는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를 털어낼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이 경제 위기를 꺼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현 윤석열 정부의 능력 이 모자란다, 부족하다, 위기를 넘기기 어렵다,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준석은 지금 현재 지방을 돌면서 지금 당원 모집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시사저널에서 아주 이제 오래된 그런 주간지인데요, 시사저널에서 말이죠, 오늘 이준석 징계 후 폭풍, 범보수 동맹 해체의 신호탄인가, 이러한 이 칼럼, 이 기사, 분석 기사를 하나 싣고 있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뭐냐, 지금 현재 이 이준석의 징계로 인해서 지금 그동안 탄핵 이후에 하나로 뭉쳐졌던 이 보수가 완성됐던 새로운 보수가 다시 분열되고 있어서 위험스럽다. 그러면서요, 탄핵은 분열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분열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준석 없는 국민의힘은 과연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겠느냐,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2040, 30들이 떠날 것이냐 안 떠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중도층, 이 새로운 보수가 타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서 새로운 보수 체계를 완성시키는 데는 중도층이 돌아오고 2030이 돌아왔는데, 지금 이제 이준석 징계로 인해서 과연 이 중도층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냐, 그리고 2030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사는 말이죠, 뭘 전망하고 있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범보수의 해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중도층이 지금 돌아갈 가능성, 다시 띄어져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20대 낭성을 축소로 해서
지금 2030 세대가 지금 정치의 전면에 나섰는데 이것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민심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민심의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지율이 조금 하락 추세에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태가 그냥 단순하게 지지율의 하락 추세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 범보수, 이 새로운 보수, 탄핵 이후에 말하자면 만들어진 완성된 새로운 보수가 다시 해체되겠느냐. 지금 이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얘기하는 탄핵은 보수 분열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2015년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그리고 유승민의 이런 충돌, 그리고 2016년 총선 참패, 공천 파동, 이렇게 해서 보수가 분열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윤핵관의 시대가 이제 완성은 됐는데, 이 현 상황에서 새로운 보수 시대가 다시 해체되는 순간일 수도 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칼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단단히 내부 나사를 줘야 되고, 그리고 집도끼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외연도 확장해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요, 이 시사전의 칼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이 칼럼 분석 기사는 이준석이가 맨 먼저 읽어봐야 되겠다. 지금 본인의 행동이 중도층을, 그리고 20 상황을 저버리는 배신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한 대로, 유승민은 이준석이가 제일 높이 평가하는 멘토. 만약에 유승민이가 대선이 안 되면, 대선 후보 정권을 잡지 않으면 자기는 우주를 떠나겠다,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우주를 떠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이 바로 이준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석의 기본 마인드의 이 닷은 말이죠, 어디에 내려져 있느냐, 유승민한테 도시 내려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유승민 마저도 진실이라면, 즉 가설을 전제로 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요, 이 민감한 시기에 진실이라면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진실이라면 어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유승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이 월스트 시나리오, 나쁜 시나리오를 이준석 사태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점,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은요, 조금 전에 신평 변호사, 날카로운 그러한 이 SNS를 수시로 올리는 분인데, 지금 권성동 의원의 당 대표직을 향한 꿈,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본인의 페이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결론은 뭐냐? 지금 이대로 가면은 이거 큰일 난다는 것이죠. 이 정권 교체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이 최고의 악수는 바로 이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당 대표직은 향한 꿈을 버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것이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론적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지금 바깥에서 경제가 나쁘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다수당 독재 정치를 하고 있죠. 심지어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의,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흔들기, 맹공은 그칠 줄 모르고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그럼 당 내부는 조용하냐? 아니다, 이겁니다. 당 내부도 징계 불목 사태를 해서 당 대표는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하자면 사우타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하고 지금 이준석은 결합해서 우리 국민의 힘을 흔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원인,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 힘이 처해 있는 내외적 환경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 더해서 더 나쁜 것은 뭐냐? 문정권 인사들이 지금 쫙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리는 말로는 9월에 총궐기에서 윤 정부의 결정타를 날릴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국민의힘이 지금 상황에 빠져 있는데, 권성동 의원은 당 대표직을 꿈꾸고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권 대표의 당 대표 꿈이 보수 진영 전체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어쩌면 다시 보수 계멸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국민의힘 내부를 봐라 이겁니다. 그러면 국민의 내부는 토 세력하고 그 다음에는 이준석과 같은 일베 성향의 정치 세력 이 연합이 되어서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데 이 토 세력은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은 후자의 경우 즉 일베 성향의 정치 세력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은 타락했지만은 당내 기반이 아직은 약하다. 그러면 이제 당 밖의 사정을 보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과 그 다음에 문정부 알박기 인사들 그리고 경제적인 폭풍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렵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힘만 빼면 윤 정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사 문제를 가지고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이 김건희 여사 이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공략하면 대통령을 간단히 제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 황제 쇼핑과 같은 악성 유언 비어를 만들어 가지고 조직적으로 유포시키고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꽁꽁 묶어 두어 가지고 의회의 소출을 기대하려고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국민의힘하고는 반대로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지금 586 청산을 하려고 나서고 있고 그 다음에 친문의 강경 세력 청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누가 앞장서고 있느냐? 박지원이가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동연이가 이러한 청산을 확실하게 담보하는 형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민주당의 작업이 제대로만 된다면 민주당은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서운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참고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최근에 행해진 적합도 조사를 보면 이 권성동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유리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꼴찌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그가 당내외의 이러한 험준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굳이 당대표가 되려고 한다면 그 심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빌리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과정에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버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힘을 극도로 소진시켜 버릴 것이다. 따라서 아마도 이 권성동 대표의 악수는 5년 후에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되는 경우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예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아주 의미 있는 또 한 줄의 덧붙임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옥수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쪼개내어 삶아서 먹어보니 맛이 무척 좋아요. 요 며칠 새 잇몸이 좋지 않았는데 이빨로 알갱이를 떼내어 먹는 중에 증상이 가라앉습니다. 덤으로 얻은 효능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옥수수의 계절에 요새 잇몸이 좀 좋지 않은데 이빨로 알갱이를 떼내어 먹는 중에 증상이 가라앉았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김건희 여사 약한 고리를 공격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강신업 회장, 이 건사랑의 강신업 회장이요, 이럴 때일수록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이럴 때일수록 이 보석이라고 이제 이 김건희 여사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보석인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인 활동을 자신만만하게 해야 된다. 이러한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제2부속실 이런 공적인 기구가 설치가 돼가지고 제대로 김건희 활동을 지지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렇게 아주 또 상당히 강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아직도 김건희 여사의 진면목을 몰라가지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다 보니까 김 여사까지 같이 공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 여사 활동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 김건희 여사는 원석, 즉 다듬어지지 않은 보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진중권 이 교수가 지금 권성동 그리고 장제원 간에 이런 알력설, 불화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불화가 없다. 우리는 한 뿌리다. 한 번 형 동생은 영원한 형 동생이다. 그리고 밥값은 당연히 형이 낸다. 그래서 그 권성동 직무대행이 냈다. 이렇게 해서 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조선시대에도 권력엔 형 아우가 없었다. 지금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웃으면서 끝났지만은 결국은 부딪힐 것이다. 언제?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부딪힐 것이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는요, 여권 흐름에 두 개가 있는데, 공식적인 조직에서는 권성동 원톱 체제가 있고, 실제로는 신복 중에 신복으로 통하는 장제원 의원이 있다. 그래서 당 대표를 놓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게 민들레 모임 때 한번 부딪혔고요. 그리고 전당대회를 하느냐 마느냐, 이번에 직무대행체제로 가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두 번째 부딪혔는데, 결국 내년쯤 정당대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부딪힐 것이지만, 문제는 벌써 부딪히다 보니까 지금 정권 초기에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금이 생긴 거는 분명하고, 권력에는 형 아우가 없고요. 조선시대에도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결코 조선시대와 같은 그러한 범주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장담한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진중권 교수의 말이 맞는지, 또 앞에 말씀드린 시사저널의 평가가 맞는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신평 변호사의 의견이 맞는지, 왜 제가 이 세 건을 여러분께 한 번에 묶어서 말씀드리냐면요. 공통점을 이 세 개 이 칼럼과 분석 기사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예. 이 공통점은 우선 지지율이 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 분석 기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 지지율 빠지는 것이 일시적 지지율 추락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데 지금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 그 한복판에 이 권력 투쟁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이거를 지적하는 그런 이 특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 누가 취해야 되느냐? 당 원로들이, 그리고 보수사회의 원로들이 이것을 잘 챙겨서요, 이러한 내분 사태가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당 내부에서 진정으로 우리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방향대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심야 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